자, 박 대통령은 막판에 헌재에 출석할까요? 그럼 헌재의 최종 변론인이 바뀔 수 있고, 그럼 또 헌재의 결정이 나는 날도 바뀔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결정들이 지금이라도 날 가능성이 있는데요. 네, 이런 가운데 여권을 중심으로 박 대통령의 하야, 그러니까 정치적 해결을 하자는 주장이 또 불거지고 있습니다. 고검장 출신 김경수 변호사, 또 홍성걸 국민대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야사당이 어제까지 특검을 연장할지 여부를 황 권한대행에게 밝혀달라 했는데 역시 아직까지 답은 없습니다. 뭐 특검법이 3일 전까지 하면 된다면서요. 네. 원래 하도록 돼 있다고 하니까 사실 날짜는 좀 있는데 네. 문제는 황 대행으로서는 좀 고민이 많을 겁니다. 이게 연장해준다고 하면 또 자신을 임명한 임명권자 또는 요새 태극기 집회에 많은 사람들 나오잖아요. 뭐 극단적인 많은 사람들 여기에 참 눈치도 보이고 네. 또 반대로 연장을 안 해주면 또 이게 사실은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너무 염치가 없는 짓 아니냐 이렇게 보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태를 만든 장본인들 아니냐.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데 제대로 다 조사도 못했는데 이걸 연장해 준다는 건 저거는 좀 염치 없는 짓이다라고 해서 정치적 후폭풍이 매우 클 수 있다. 네. 굉장히 고민스러울 겁니다. 사흘 전이니까 뭐 아무래도 26, 27, 28 요때 그렇습니다. 입장을 밝힐 가능성이 있겠군요.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연장 할까요? 안 할까요? 저도 지금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봐서는 황교안 총리 권한대행이 네. 연장을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러면 야사당은 이제 법을 고쳐서 50일 더 연장하겠다 이런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일단 자유한국당이 반대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이제 법사위에서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법안을 상정하거나 아니면 정세균 의장이 직권상정하는 방법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정세균 의장의 직권상정은 법적으로 이 요건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네. 국회의장에. 근데 거기에 지금 해당이 안 된다고 봐야죠. 네. 상식적으로. 야권에서는 그 세 가지 조건 중 하나인 국가 위기 상황 아니냐. 네. 뭐 국가 위기 상황에는 언제는 뭐 국가 위기 상황이 그렇다면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국가 위기 상황이라고 한 것은 천재지변이나 뭐 전쟁 기타 여러 가지 정말로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을 얘기하는 것이지. 네. 그 조항의 취지가 국회의장의 상정 권한을 임의로 단독 상정 권한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지 열어놓은 권한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이고 권성동 그 법사위원장이 네. 이 상정할 가능성은 없지 않아 있는데 본인은 안 하겠다는 입장이에요. 본인은 뭐 안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지금 국회법상 소위 이 국회 선진화법이 적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네. 이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는 상황에서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은 물리적으로는 특검의 시한은 이제 한 엿새밖에 남지 않은 거네요. 그렇게 봐야죠. 지금 상황에서 보면. 네. 네. 자, 정치권에서는 오늘도 이 특검의 조사시한 연장과 그리고 헌재 조속한 결정을 놓고 설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유한국당과 야권의 설전 점점 더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네. 들어보실까요? 자유한국당은 특검 조사시한 연장은 안 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특히 특검이 할 만큼 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역대 최대 인력과 예산에다가 사실상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수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정된 기간 내에 이것을 끝내지 못하고 결론을 못 냈다는 것은 결국 선택과 집중보다는 방만한 수사로 이어져 주어진 시간을 낭비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야권에서는 특검 조사 시한을 연장하지 않는 것은 진실을 가리려는 시도라며 황 권한대행과 자유한국당을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정세균 국회의장께서 대통령이 유고인 이러한 게 국가 비상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국가 비상에 준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반드시 직권 상정을 해서 야사당이 요구하는 특검법도 통과시켜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민주당에서는 대통령 대리인단에 대한 비난도 이어졌는데요. 자신들의 의도대로 재판이 돌아가지 않는다고 재판부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공격하고 나선 것은
헌법 질서와 법치를 훼손하는 중대한 행위임을 경고합니다. 대통령의 대리인들은 자신들이 바로 대통령의 성품과 품격을 웅변하고 있음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바른정당 역시 특검 조사 시한의 연장을 촉구하면서 오늘은 자유한국당 임명진 위원장에 대한 강한 비난을 터뜨려냈습니다. 이미 박근혜 사당으로 전락한 새누리당 오늘 경고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연일 언론에 나오는 얼굴 즐기지 마시고 또 국민의 세금으로 지급된 법인카드로 특급 식당 즐기지 마시고 교회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두 분 모두 특검 연장은 어렵다는 전망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특검이 다음 주에 종료가 되면 이제 나머지 조사는 일반 검사, 검찰의 몫이 되는데 너무나 많은 방대한 자료를 넘겨받고 조사하고 조속한 수사는 좀 어려울 것 같아 보입니다. 검찰은 지금 네. 어떤 경우든지 예비 준비를 하고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관할 검찰청으로 이첩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네. 아마 그 점은 검찰 인력이 많고 하니까 또 수사는 저는 큰 문제가 없이 진행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이전에 했던 특수본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은 다시 거죠? 그 구성을 할 가능성은 많다고 봅니다. 네. 네. 대기업 수사는 삼성전에서 마무리가 되는 건가요? 뭐 SK라든지 롯데의 수사는 제대로 시작도 못하고 있는데 시간이 없죠. 현재 28일 날 기간이 연장이 안 된다면 네네. 대기업 수사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고 다음으로 넘어갈 텐데 대기업 수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만 내용에 있어서는 문제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삼성의 뇌물은 아주 특이한 케이스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을 사줬다거나 독일에 돈을 보냈다거나 네. 있었지만은 나머지 대기업들은 또 그거하고 조금은 다릅니다. 그래서 그 점은 이제부터는 특검이 아니라 일반 검찰의 판단이기 때문에 그 수사가 어떻게 될지는 정확히 예측하기는 저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 시한은 특검 이제 10일 연장을 한다고 해도 3월 초까지인데 그렇습니다. 특검 수사가 그 전에 종료가 된다면 그렇습니다. 사실 붙잡아 놓고도 제대로 조사를 못하는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특검으로서는 그 전에 재판이 넘기는 이런 계획을 짜고 있을 텐데 그때까지 기소장을 다 써야 합니까? 네. 아니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구속기간이 있다고 해서 구속기간을 다 채우지 않고 가능한 빨리 기소를 하는 게 일반적인 검찰의 관행입니다. 네. 왜냐하면 피의자를 위해서 구속을 최소화하는 게 인권에 적합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지금 수사는 상당 부분 다 진행이 돼 있다고 보고 특검은 28일 이전에 네. 일단 구속 기소를 공소장을 네. 법원에 제출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만약에 연장이 안 된다면 네. 그 전에 이재용 부회장 등 주요 이제 구속한 수사 종료를 하고 네. 재판에 넘길 것이다. 재판에 넘겨야죠. 네. 예.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연장이 안 된다고 봤을 때 그래도 상당한 성과를 올린 것이다 이런 평가들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우선 첫째 연장 문제인데, 네. 지금 현재 볼 때 연장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현상학적인 얘기고, 저는 바람직하기는, 연장을 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봅니다. 이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지금, 자유한국당이 보수 정당이잖아요. 그리고 그 보수 정당이 10여 년, 9년 정권 속에서 지금 아주 그야말로 죽을 썼습니다. 이제, 보수 정당이 무슨 얘기를 해도 특히 자유한국당이 무슨 얘기를 해도 국민들이 믿어주지를 않아요. 그러면 보수 정당은 지금 다음 대선이고 또 다른 정권은 다 넘어가도 정당은 계속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상황에서 보수 유권자들의 표를 받아내고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을 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당연히 특검을 오히려 자발적으로 연장을 해야죠. 더군다나 대통령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대통령 나는 죄 진 거 없다고 그러잖아요. 아니, 죄 진 거 없으면 특검에도 다 떳떳할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더 연장을 해서 대통령의 결백을 밝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민들이 원하고 바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인데, 지금, 이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반대를 한다면 결국은 대선은 치러보나 마나다. 그리고 저 정당의 미래가 없다는 거죠. 네. 그런 점에서 저는 바람직하기는 오히려 먼저 허를 찔러서 먼저 들고 나와야 된다. 네. 특검 연장 우리가 하겠다. 먼저 들고 나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박 대통령 이야기를 하셨으니까요. 네. 좀 민감한 질문 두 분께 드리겠습니다. 자유한국당도 오늘 그런 이야기를 잠깐 논평에서 했는데 만약에 이제 특검 시한이 연장되더라도 아니면 이제 검찰이 받아서 수사를 하더라도 만약 현재에서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인용이 되면 박 대통령에 대한 불소추 특권이 사라지고 이제 방어막이 사라지고 이렇게 되면 이제 검찰이나 특검에서 법리 검토를 한 다음에 영장을 칠 수 있는,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상황이 올 거란 말이죠.
이야기 복잡해집니다. 이게 이제 정치적인 검토가 있을 수 있고 법리적 검토가 있을 수 있고 또 국민적인 여론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법 앞에 다 평등한 거 아닙니까?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은 뭐 떳떳하고 잘못한 거 없다고 지금도 주장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이렇게 된 경우에 뭐 당연히 일반 자연인으로서 영장을 청구하게 되면 그 영장 청구에 대한 실질 심사를 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따라서 구속영장이 청구가 돼서 그것이 발부가 되면 당연히 구속되고 재판 받는 거죠. 거기에 더 이상 무슨 고려가 필요하겠습니까? 변호사님 보시기에 지금까지 나온 여러 정황들, 물론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지만 지금 정황으로 봤을 때 만약에 인용되면 박 대통령에 대한 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정황에서만 보면. 현재로서는 영장 청구를 할 걸로 봅니다. 법리적으로 봤습니다. 법리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네. 그럼 이것도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너무 앞서가는 건가요? 만약에 그때 영장을 치게 된다면, 법리적으로 영장을 치게 된다면, 조기 대선은 다가오고요. 야권에 도움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이 문제는 제가 너무 정치적인 질문을 정치적으로 여야에 어디에 더 도움이 되느냐 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문제는 이 문제를 누가 주도적으로 해결을 해 나가느냐가 대선에 여야에 어디가 더 도움이 되느냐에 그 영향을 미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유한국당이 지금처럼 이렇게 아주 이 수세적으로 어떻게든 대통령을 보호하려고 나가는 한은 무슨 일이 벌어져도 상관없이 분리할 수밖에 없고 이미 판은 기울어진 정도가 아니라 이미 뒤집어진 상태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자유한국당이 이 판을 뒤집고 더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보수 유권자들의 표를 확보하고 또 중도로 확장하기 위해서라도 대통령이 죄가 있으면 당연히 벌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특검 더 조사하려면 더 해라. 우리 더 합시다. 깨끗하게 이 사건을 여기에서 마무리 짓고 역사적으로 우리가 그 역사적 사건에 대한 수사를 깨끗하게 짓자라고 주도적으로 나간다면 네. 그렇다면 얘기가 전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런데 김경수 변호사님 네. 말씀하셨듯이 물론 그때가 상황을 봐야겠지만요. 법리적으로 봐서 영장을 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정된다면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지금 그 상황을 가정해서 특검을 연장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또 바꿔 말하면 또. 아니 왜 없다고 자꾸 생각을 하십니까? 영장 친다는데 대통령에 대해서. 아니 대통령에 대해서 영장을 대통령도 잘못하면 영장 구속되고 벌을 받아야 되는 게지. 아니 대통령이라고 해서 잘못했는데도 그러면 법에 저 판단을 받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그 생각 자체가 지금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중들로부터 자유한국당이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보수는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정치권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박 대통령의 자진 하야론, 그러니까 사임론이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지난 15일에 자유한국당의 임명진 비대위원장이 이 말을 처음 꺼냈는데, 그러니까 헌재 결정보다는 대통령의 명예로운 퇴진이 우선돼야 한다 이렇게 밝힌 데 이어서 계속해서 여권에서, 법여권에서 이런 취지의 주장이 나오는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당내에서는 나 혼자밖에 추정할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정치적 타결로 가는 이것을 그래도 되든 안 되든 논의를 해보자는 제안을 이미 내가 보름 전에 했습니다. 대통령의 자진 하야와 여야의 고도의 정치력이 같이 겸비가 돼야 되는데 이게 과연 될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좀 여러 가지 고려를 해봐야 되고. 그 질서 있는 퇴진이 대통령에 대한 사법 처리를 안 하시는 걸 전제로 하신 말씀인 건지. 그렇죠. 뭐 사임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전적으로 대통령이 선택할 문제지. 그러나 지금 탄핵을 둘러싸고 이렇게 태극기 촛불 광장에서 이렇게 거의 뭐 심하게 표현하면 뭐 내전이라 할 정도로 이러고 있고, 이것을 이제 사법적으로 해결하면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나든 국론 분열은 심각할 거니까 그러지 않고 국민 통합에 기여하는 해결 방법이 없는지를 찾아보고 노력하자, 그런 이야기지. 주호영 원내대표는 또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오늘 또 정병국 대표는 헌재 결정 지켜봐야 되고 사법 절차도 지켜봐야 한다. 또 당 안에서 조금 다른 이야기 나왔습니다. 일단 어떤 식의 정치적
해법이 가능하다는 거죠. 뭐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겠지만 교수님 정리를 좀 해주시면. 지금 정우택 그 원내대표가 얘기하는 건 사법 처리를 하지 않는다는 전제로 얘기하는 거고요. 좀 주호영 그 대표가 얘기하는 것은 좀 성격이 달라요. 이것은 탄핵 결론이 나게 되면 뭐 탄핵이 인용이 되든 아니든 간에 그렇다면 국민이 나눠질 수밖에 없다. 지금 네. 상황에. 네. 그러니 이렇게 갈등이 커지고 증폭돼서 마치 남북전쟁하는 것처럼 이렇게 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 지금 정치적 해법을 모색하자는 겁니다. 네. 사법 처리는 당연히 가야 되는 거죠. 지금 이 시점에서 대통령이 만약에 정말 잘못했고 그것이 범법 행위라면 사법 처리를 가지고 사법 처리 안 하겠다는 것을 전제로 지금 말하자면 명예로운 퇴진을 요구하는 네. 것은 잘못된 거죠. 그건 받아들일 정치 세력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뭐 사당 대표들이 합의하자 이런 이야기까지도 나오는데 앞서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어떻게 보면 공교롭게 같은 맥락입니다. 그거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이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사법 처리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정치적 타협은 있을 수 없다.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대통령이 만약에요 정말 헌재의 결정 전에 자진 사임을 발표한다면 헌재는 결정을 합니까? 어떻게 돼 있습니까 법리적으로? 헌재는 결정을 못합니다. 네. 대통령 신분이 없어지면은 할 네. 수 없도록 돼 있으나 네. 그러나 이제 법리적은 그렇지만은 지금 우리 홍 교수님 말씀을 조금 이어서 말씀드린다면은 네. 만약에 이 지금 정치적 타협이라는 게 저는 두 가지 조건 정도가 있어야 성립한다고 네. 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하나는 이게 지금 정도의 국정의 공백, 그 다음에 이런 정도의 국정의 어떤 국론의 분열, 이런 국민 간의 갈등과 반목 이런 게 생기기 전 단계에서 만약 이게 거론이 됐더라면 좀 더 가능성이 있었을 텐데 이미 너무 늦은 감이 있습니다. 재판이 지금 거의 헌재 재판이 막바지에 와 있습니다. 네. 지금 안 하겠다는 건 이미 늦은 감이 있고 두 번째로는 지금 우리 국가적 상황에서 보면은 이거를 중지할 만한 국가적 원로도 없습니다. 그다음에 국회 자체가 신뢰를 못 받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사당이 합의를 한다고 해도 예컨대 사법 처리를 보류한다든가 이런 거를 누구도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게 또 법에 맞는 것도 아니고요. 지금 네. 그런 두 가지 조건 상황에서 지금 와서 정치적 타협을 한다. 이 말들은 한마디로 대통령이 나중에 처벌될 때 따라서 대통령이 처벌되고 나면 그 다음 단계는 그걸 겁니다. 대통령을 그런 혼란에 빠뜨린 여러 나머지 소위 그 사람들에 대한도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느냐 네. 이 얘기가 나올 텐데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한 한마디로 당파적인 그런 그 생각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아마 자유한국당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 보름 전쯤에 정우택 원내대표 이야기로는 제시를 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청와대는 고민하고 있거나 부인한 것 같은데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에 대한 사법 처리가 없다는 조건으로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다음에 아까 잠깐 주호영 원내대표 얘기에 나온 것처럼 그것이 아니라 대통령에 대한 처리는 별도고 다만 헌재가 인용 혹은 기각이라고 하는 둘 중에 어느 하나의 결정을 했을 때의 우리 상황이 사회 상황이 너무나 갈등적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봉합하는 의미에서는 논의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네. 자, 오늘 헌재에서는 이번 탄핵 심판의 마지막 증인 신문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최순실 씨는 불출석했고, 그럼 사실상 안종범 전 수석이 마지막 증인이 되는 것인데 오전 증인 끝났습니다. 네. 근데 이미 증인 출석을 마쳤었던 최 씨라든지 안종범 전 수석을 다시 증인으로 신청한 것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라고 하고요. 대리인단. 뿐만 아니라 정세균 국회의장, 김기춘 전 실장, 무더기로 다시 증인 신청을 했어요. 역시 지연 전략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렇다면 이것이 어떤 영향을 줄까요? 탄핵 심판. 지금 헌재에서 그 일정을 이미 공지를 했습니다. 양 당사자에게 공지를 했기 때문에 이런 추가 증인 신청을 받아들이기는 헌재로서도 쉽지가 않습니다. 최종 본질적으로 결론 날짜를 관계도 확정하는 데 있어서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보는군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박 대통령이 헌재에 출석해서 변론을 할 것이냐의 여부가 또 남아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그거는 물론 당사자인 박근혜 대통령이 결정하시겠지만은 지금 헌재 재판의 상황으로 볼 때 박근혜 대통령이 출석하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재판부가 오늘까지 청와대의 입장을 밝혀달라고 했는데 사실은 저희도 뉴스 스튜디오 들어오기 전까지는 결론이 났을 거로 봤는데 아직까지 결론이 나지 않고 지금 들어온 소식은 휴정하고 5시에 다시 개회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자, 박 대통령이 만약에 출석한다면 지금 변호사님은 출석하기는 어렵겠다. 지금 상황에서는 만약에 출석한다면
이제 논란이 됐던 게 이제 대통령 입장만 밝히고 나가느냐 아니면 이제 저 질문을 받느냐, 네, 저 소추위원회 국회 신문을 소추위원단에 신문을 받느냐, 근데 신문 1시간 정도 받는다 이렇게 헌재가 밝혔단 말이죠. 청와대 입장에서는 좀 이런 부분이 부담이 되는 건가요? 그렇겠죠. 지금까지 사실은 대통령이 하시고 싶은 말씀은 굉장히 여러 차례 했습니다. 가장 최근에 정규제 TV라고 하는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했고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얘기를 내가 일방적으로 하기 위해서 오겠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지금 상황이죠. 그러니까 헌재 입장에서는 반드시 반대 신문을 해야 되겠다는 거고, 반대 신문에 내가 응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면 대통령이 나올 이유가 첫째 없고요. 두 번째, 지금까지 어쨌든 길지 않은 대한민국 역사지만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받는 과정에서 직접 본인이 나와서 증언한 사실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고려사항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출석하면 관심사는 그 출석해서 이제 박 대통령이 밝힌 내용도 있지만 이제 최종 변론 기간이 좀 뒤로 미뤄지느냐. 이게 또 미뤄지면 이제 결정하는 데까지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이고 이런 부분인데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만약에 출석을 한다면은 일정에 약간은 영향은 있겠지만은 지금 그래도 헌재가 어떤 그 공지를 이미 밝혔느냐 하면은 그 3일, 4일 대통령 측에서 3일, 4일 날 그 신문을 해달라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안 되겠다고 이미 벌써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날짜는 경호상의 여러 가지 절차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27, 28일 양일 정도밖에는 신문을 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심판 일정, 그러니까 선고 일정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걸로 봅니다. 않을 거다. 박 대통령이 설사 출석하더라도 이른바 3월 초 결정 3월 초 신문은 아니기 때문에 3월 초 결정이 날 것이다. 그렇죠. 3월 13일 이전에 판단을 할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자, 이런 가운데 헌법재판소와도 박근혜 대통령 측의 대리인단 갈등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화면으로 준비해봤는데요. 어떤 갈등이 불거졌는지 함께 확인해 보실까요? 지난 20일 탄핵 심판 15차 변론 심판정에서 고성이 오갔는데요. 재판부가 변론을 끝내려던 차에 갑자기 대통령 대리인단의 김평우 변호사가 추가 변론 시간을 요청한 겁니다. 내가 당뇨가 있어서 어지러워 음식을 좀 먹어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자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다음 기회에 하자라고 막아섰습니다. 자, 그러자 김 변호사가 이번에는 그럼 점심을 포기하겠다고 목청을 높였는데요. 재판정에서 다름 아닌 법이 아니라 밥 논쟁이 시작된 겁니다. 이정미 대행은 재판 진행은 우리가 하는 것이라며 심리를 끝내려고 했고요. 이에 김평우 변호사는 왜 함부로 재판을 진행하느냐며 강한 유감을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열린 탄핵심판 16차 변론에서 이정미 대행은 심판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삼가라고 강력하게 경고했습니다. 들어보실까요? 재판의 신뢰를 훼손하려는 여러 시도에 대하여 다시 한번 매우 우려를 표합니다. 이 심판정에 계시는 모든 분들은 재판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절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법이 아니라 밥 논란이 빚어지는 아이러니한 상황이긴 한데. 오늘 또 재판 시작하면서 또 김평우 변호사한테 말씀하시라 또 기회를 주기도 했어요. 근데 그 대통령 대리인단 측에서는 이제 김평우 변호사의 변론을 충분히 보장해주지 않았다는 불만을 제기한 거거든요.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제가 보기에 그건 합당한 불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면에서? 자, 그때 그 당시에 재판 진행 절차는 적어도 재판장에게 그 책임과 권한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다음 기회에 얘기할 변론의 기회를 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거로서 충분히 소위 소송 지휘권, 재판장의 권한으로서 한 거기 때문에 그건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보고. 교수님, 고성이 오가는 지금 상황, 물론 정말 첨예한 대립이 예상됐었습니다. 중요한 결정이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이제 요청한, 그래서 받아들여진 증인조차도 지금 거의 대부분 나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 지금 헌법재판소가 주말 없이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불과 한 2달 좀 넘게 한 거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실질적으로는 한 3, 4개월 이상 지금 진행이 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저는 이것이 물론 우리가 정치적 불안정성을 지속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할 수가 없기 때문에 빨리 진행을 시키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해야 될 것이고요. 그러면서도 이미 저는 반론
변론권이라든가 이런 것은 충분히 보장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이걸 자꾸 전략적으로 뭐 홍준표 지사 같은 경우에도 이게 뭐 꼭 3월 13일 이전에 끝나려고 지금 하는 왜 날짜를 맞추느냐? 그 웃기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얘기는 합니다만 홍준표 지사도 이 사법고시 출신이고 법조인 출신 아니에요? 검사 출신 아니에요? 근데 그렇지만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 측에서 좀 무리한 요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조속한 재판을 좀 방해할 수 있는 이런 요소에 대해서는 헌재에서도 좀 강력하게 제재를 하고 있는 모양새인데 대통령 대리인단의 불만도 나름대로 터져 나오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으로 대통령 대리인단 측에서 전원 사퇴의 카드를 꺼내들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는데 가능성이 있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그거는 법조이니까 뭐든지 가능하겠습니다만 우리 김경수 변호사님이 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사퇴의 가능성도 있다고는 봅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 규범적인 측면에서 변호인들이 지금까지 변론에 쭉 응해왔으면서도 지금 사퇴하는 것 자체는 합당하지 않습니다. 부적절합니다. 부적절하나 사퇴의 가능성은 이게 어찌 보면 정치재판 비슷한 면이 있기 때문에 가능성은 있다고 보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거의 역사적인 재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를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지금 변호인단도 마찬가지고 또 이 어느 쪽이나 마찬가지예요. 법사위 우리 국회 측도 마찬가지고 대통령 측도 마찬가지고 헌법재판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무슨 어떤 특정한 그 어떤 감정을 가지고 하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 그렇게 만약에 우리 역사에 쓰일 거예요. 전원이 다 마지막 날에 사퇴했단 말이죠. 그거 굉장히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그걸 생각하셔야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변호사님 하나만, 만약에 그러면 전원 사퇴하게 된다면 법리적으로는 재판이 멈춰섭니까? 아니면 대통령 측 대리인 없이 재판이 계속합니까? 이 경우에는 지금 반드시 그 국선 변호인을 할 수도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모르겠습니다. 하루 이틀 정도의 어떤 그 연장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크게 실효성은 없다고 봅니다. 다만 정치적인 의미만 남아있는 겁니다. 자, 물론 5시에 이제 다시 재판이 다시 열려서 박 대통령의 출석 여부 이런 게 나와봐야 알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그럼 이대로 24일 금요일 날 최종 변론이 마감되고 3월 초 결정이 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경수 변호사 그리고 홍성걸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